연방정부 예산 절반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로 미국민의 소득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이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구금시설로 속속 압송되고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를 감금했던 악명 높은 곳으로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비방, 혐오 표현이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 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연방정부 예산 절반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로 미국민의 소득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회의에서 정부 세출을 거론하던 중 우린 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특히 막대한 양의 관세와 결부하면 우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이 관세로부터 들어올 것이라며 이는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일이 효과를 보면 소득세 시스템이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를 통해 연간 최소 600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게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라며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관세로 미국이 가장 부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90년대 후반 집권한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을 거론 관세의 남자라며 다른 국가가 미국에 들어와 약탈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관세 1호 표적이 됐던 캐나다와 멕시코도 거론했습니다. 집권 이후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이 중단됐으며 향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각 기업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제조 자동차가 미국에 유입되며 디트로이트를 몰락시켰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캐나다가 향후 자동차와 석유, 가스 등 품목에 관세를 치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국가는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 당사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 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민옹호 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 비연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 효율부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몇 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 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이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구금시설로 속속 압송되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기지는 테러와의 전쟁 당시 테러 혐의 용의자를 감금했던 악명 높은 곳인데 인권단체들은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 및 군 당국은 지난 4일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관타나모로 이송하는 항공편을 매일 띄우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항공편을 추적하는 단체인 국경의 증인은 이날도 추방 대상자들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 관타나모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고위험 불법 체류자 10명이 지난 4일 처음으로 관타나모에 구금됐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본국 또는 다른 적절한 목적지로 옮겨질 때까지 관타나모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구금시설에 불체자를 보내는 것은 관타나모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시설을 3만 명 규모로 확장하길 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타나모에 수용된 인원 중 일부는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CE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적자 177명은 이날 자국 수도인 카라카스로 떠나는 항공편을 타고 이날 관타나모를 떠났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당초 추방된 자국 이민자 수용을 거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등으로 위협하자 미국에 수용된 모든 자국인 불체자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관타나모에 수용된 자국민을 데려가면서 이들이 부당하게 끌려갔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관타나모로 이송되는 이민자들은 이송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있고 이송 후에도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자 친척과 인권단체들은 수감자가 변호사와 직접 통화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관타나모에 억류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비방, 혐오 표현이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등에 대한 차별을 감시하는 비영리기구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이달 온라인상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비방 표현 총 87,945건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8월 감시가 시작된 이래 월간 최고 기록으로 대선 이후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도 등 남아시아계를 겨냥한 비방 표현이 지난해 11월 대비 75% 증가하며 혐오 표현의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폭력 위협도 지난해 11월 이후 12월, 1월에 50%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트럼프의 반이민, 반다양성 정책 기조와 H-1B 비자에 대한 옹호가 이 같은 현상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출생시민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이민 추방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연방정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제동을 걸며 관련 근무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같은 기조에 열광했는데 인도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H-1B 비자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당초 반대 의사를 접고 찬성으로 돌아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삼선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종종 농담조로 권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며 그의 행동은 미국을 권위주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정적의 두려움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행사에서 발언 중 지지자들이 4년 덜을 외치자 내가 다시 뛰어야 하겠나 말해달라라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이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논란이 있다고 말했지만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4년 덜을 외쳤고 그는 발언을 잠시 중단한 뒤 환하게 웃다가 고맙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도 대통령직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수행하는 건 내게 영광이라고 했었습니다. 2017에서 2020년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2번째 임기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번을 초과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독재도 운운하던 그가 실제 임기 연장을 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 고문인 스티븐 배너는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 참석해 우린 2028년 트럼프를 원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같은 남자는 한 나라의 역사에 오직 한 번 또는 2번 나타난다라며 우린 트럼프를 원한다라고 발언, 청중의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뇌물수수 혐의와 트럼프 대통령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해임하지 않는 대신 시 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맨해튼 주지사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아담스 시장을 당장 해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하지만 시 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외부 압력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내가 내리는 결정엔 어떠한 영향도 없다면서 해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지금 시장을 해임할 경우 1년 동안 시장이 여러 명 바뀔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공개한 시 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독 강화 법안은 주 감사원에 시 정부 감독을 전담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뉴욕시 감사원과 뉴욕시 공익옹호관, 뉴욕시 의회 의장이 뉴욕시 정부의 승인 없이 연방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뉴욕시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결정을 감시하기 위한 주 감사원의 감독 강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시 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는 시와 주 정부의 입법을 통해 도입될 전망으로 주지사는 다음 주 주의회에 법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호컬 주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뉴욕 시민이 뽑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누구도 나의 권한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한 후 그러나 앞으로 호컬 주지사와 협력해 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퀸즈 플러싱 시리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시리필드는 허드슨 야드, 타임스 스퀘어 등과 카지노 라이선스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3곳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플러싱 시리필드 인근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스티브 코엔 매츠 구단주의 계획을 9대1로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매츠 구단주는 현재 시리필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50에이커 규모 공간에 카지노와 공원,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설립하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매츠, 윌레츠 포인트 7번 노선 전철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5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커뮤니티 운동장을 건설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카지노에 중독되고 플러싱 일대 빈곤율이 높아지고 일대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과 정작 스몰 비즈니스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플러싱 카지노 프로젝트가 CPC의 승인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 많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시리필드 주차장이 공원 부지로 설정된 곳이라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와 조닝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뉴욕시 의회와 시장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 주의회는 올해 말까지 3곳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퀸즈 플러싱 외에도 맨해튼 허드슨 야드, 타임스 스퀘어,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등 장소에서 카지노 라이센스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하던 항공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델타 항공이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델타 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3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자회사 엔데버 에어 여객기가 토론토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미끄러지면서 기체 아랫부분에서 불이 났고 곧이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화재 진화와 승객들의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승무원 4명을 포함해 탑승자 80명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2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9일 오전 기준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퇴원했습니다. 다만 일부 승객은 델타 항공에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로펌 로천 제노바는 일부 승객의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항소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19일 1심에서 내려진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해제해달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법원의 즉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히 보이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는 6월께 구두 변론을 열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화재 예방 및 건축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뉴욕주에서 지어지는 단독주택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업체들은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하진 않으며 이로 인해 주택 건설 비용만 높아져 주택 구매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최소 2만 달러, 많게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회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다며 화재를 막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이진 않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주 법에선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치 비용 견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장 연합회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위한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지회들과 힘을 모아 적극적인 로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은 연방정부가 전문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최근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확산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달 모임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가 수여하는 유관순상 수상자로 브라이언 윤, 세나강 등 고교생 6명이 선정됐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청사에서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 주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주관으로 열리는 제6회 3.1운동 기념식 및 유관순상 시상식에서 장학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나소 카운티 고등학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생애 활동과 3.1 만세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제정됐습니다. 한편 20일 희망재단은 어제 수상자들에게 전달할 상금 중 3,000달러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약간 구름이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